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부터 해서 이제 4장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바이너리 애더 서브트랙터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컨비네이셔널 서킷의 해석하는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조합회로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이렇게 단계를 순서를 지워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반드시 뭐 그런 순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해석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순서에 연연해서 이 과정을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디자인 절차인데요. 디자인 과정.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로를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디지털 로직, 더 나아가서 시스템 반도체,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디자인 절차는 뭐 아주 수차례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 과정이 시퀀셜 로직 그리고 이 시퀀셜 로직을 확장을 해서 어떤 하나의 이제 단위 블록을 설계할 때 컨트롤러와 데이터 패스부가 모두 포함된 그런 ASMD 차트를 이용한 어떤 하나의 온전한 형태의 완전한 독립적인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이용되는 설계 방법론에 그대로 다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단순한 간단한 절차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확장하면 시퀀셜 로직을 설계할 수 있고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전체 어떤 단위 회로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있는 회로는 온전한 하나의 독립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는 아닙니다. 그쵸? 예를 들어 지금 뭐 지난 시간에 풀헤더 그리고 하프 헤더를 배웠어요. 근데 애더가 있는데 그 애더가 그냥 덩그러니 혼자 있다고 해서 뭔가 동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풀헤더 하프헤더에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출력을 내가 다시 뽑아와 가지고 외부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 외부와 어떤 통신도 해야 되고 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컨비네이셔널 로직 혼자만으로는 독립적인 어떤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설계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여기서 배우는 이 방법을 어쨌든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디자인 절차를 제가 2장, 3장 계속 반복을 했었고 지금 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대로 따르지 않고 설계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은 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이제 인풋 베리어블과 이런 로직 게이트 그리고 아웃풋 베리어블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지금 현재
현재 출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회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별로. 이제 디자인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디자인 절차를 한 3가지 정도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뭐 순서는 똑같은데 스펙이 이제 여러분들 주어지면 혹은 여러분들이 스펙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가 아니고 기말고사를 볼 땐 그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확정을 해서 입력과 아웃풋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런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디지털 로직을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중간고사 때도 그런 문제를 내는데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온라인에 맞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풀었었고요. 자, 입력과 이 스펙의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력과 아웃풋의 개수 등이 결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스 테이블을 이걸 바탕으로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가능한 한 입력 조합에 대해서 출력들이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지 각 출력 비트가 모두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이 트루스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규명을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트루스 테이블이 작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 수식적으로 풀어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도 했었고 이제 그 방법에서 어떤 휴먼 에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 아주 기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쓰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카르노맵 방법입니다. 카르노맵 방법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수식으로 푸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조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기계적으로 그냥 그 알아서 좀 그 체계에만 따라주면 알아서 이 수식이 정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K맵 방법을 통해서 로직 이퀘이션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했었고 마지막 방법은 그 HDL을 이용을 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HDL을 이용을 해서 설계하는 방법도 다양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스트럭처 레벨 디자인하고 데이터 플로우 레벨 그리고 비헤이비어럴 레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 레벨 같은 경우는 게이트 형태의 그 회로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하나의 그 작은 단위 설계를 단위 회로를 혹은 이런 불 펑션을 설계하는 데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도 역시 적합하진 않죠. 왜냐하면 데이터 플로우 레벨 디자인 방법도 로직 이퀘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트루스 테이블까지만 작성을 했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안 한 상태라면 데이터 플로우 이 방법으로 HDL을 설계를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미리 어떤 회로들에 대해서 일부 로직 이퀘이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다양한 이 회로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회로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로직 이퀘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이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그런 방법은 어떤 불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회로화하거나 혹은 트루스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회로화할 때 사용하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비헤이비어럴 레벨 디자인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을 그대로 작성을 하던가 혹은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냥 그 자체를 정의해주는 방식이 이제 비헤이비어럴 레벨 디자인인데요. 이 방법을 이제 많이 쓰게 되겠죠. 어쨌든 뭘 넣던 간에 어떤 그 K맵을 쓰건 이런 방법을 쓰던 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 로직 서킷, 로직 다이어그램
뭐 이게 로직 이퀘이션하고 같은 그 저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스페시피케이션, truth table, 카르노 맵, 그러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죠. 그래서 로직 이퀘이션, 로직 다이어그램 이 순서로 항상 진행을 합니다. 이제 시퀀셜 로직으로 넘어가면 truth table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고요. ASMD 차트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러와 데이터 패스가 모두 포함된 회로를 설계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요 과정보다는 좀 요런 과정이 좀 더 늘어나게 돼요. 다른 또 과정들이 추가가 됩니다. 하여튼 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요 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과정이지만 머리에 잘 넣고 있기 바랍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예제를 코드 컨버전 그 회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 여기까지가 이제 디자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에 4.5절의 바이너리 애더 서브트랙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나온 게 그 하프 헤더하고 풀 헤더입니다. 이 하프 헤더하고 풀 헤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뭐 10 더하기 12, 뭐 3 더하기 4, 100 더하기 200 이제 그런 덧셈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애더는 아니고 한 자리, 그런 덧셈을 할 때 한 자리에 대한 그런 그 연산을 해주는 애더입니다. 그러니까 한 디지트에 대해서 우리가 398 더하기 뭐 576이다 라고 하면 요 한 자리에서의 덧셈을 우리가 이렇게 풀헤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더해보면 8 더하기 6을 하면 4라는 썸이 나오고 이게 이제 썸이 되고요. 그리고 1이라는 캐리 아웃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보면 9 더하기 7 더하기 1이죠. 9 더하기 7 더하기 1이니까 7이라는 썸이 나오고 다시 1이라는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요게 이제 요 9 더하기 7 더하기 1을 해서 7이 나오고 1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풀헤더의 노테이션으로 따르면 XYZ로 되어 있네요. X, Y, Z가 더해서 썸과 캐리 아웃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Z는 뒷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온 뭐죠? 캐리 인풋입니다. 캐리 인풋이고요. 이 C는 요 계산하고 발생을 한 요 C가 이제 실제로는 캐리 아웃이 됩니다. 캐리 아웃. 그래서 다 쓰면은 캐리 이제 인이고 캐리 이제 아웃이 됩니다. 캐리 인, 캐리 아웃. 이제 요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덧셈기가 이제 풀헤더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하프 헤더는 캐리 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자리 같은 경우나 뭐 하여튼 캐리 인이 없는 경우, Z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프 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프 헤더에 대한 로직 이퀘이션을 작성을 해보면 썸이 이제 x하고 y의 익스클루시브 형태고 캐리는 xy다. 그 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겨울 거고요. 이 익스클루시브 o에 대한 건 이제 캐리가 x하고 y에 and로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요. 이 입력이 둘 다 1,1이어야지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1 더하기 1 해야지 0 되고 1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 AND 한 거라는 거를 그냥 사실은 직관적으로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풀헤더인데요. 풀헤더의 이제 로직 이퀘이션을 카르노 맵 방법을 이용을 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썸은 역시 익스클루시브 OR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캐리가 이제 XY, YG, ZX와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요렇게 묶어가지고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된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해서 수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x 익스클루시브 o와 y의 z o와 x y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프 헤더를 이용을 해서 풀 헤더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하프 헤더를 두 개를 써가지고 풀 헤더를 한 개 만드냐? 이 하프 헤더가 우리 보통 이렇게 씁니다. 하프 헤더, 이 풀 헤더는 FA라고 씁니다. 두 개를 가지고 풀 헤더 한 개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뒤에 그 캐리 프로퍼게이션, 캐리 룩 에더에서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좋은 특성을 갖는 이 덧셈기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이런 걸 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풀헤더의 로직 그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 방법,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그 형태, 풀헤더 두 개로 하프헤더 두 개로 풀헤더를 만드는 그 방법에 따르면 이제 풀헤더가 이런 식의 로직 다이어그램을 갖습니다. 자,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고, 여기까지 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너리 애더부터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애더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풀 애더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프 헤더도 만들었습니다. 그 풀 헤더와 하프 헤더를 연결을 해서 이 바이너리 헤더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자, 바이너리 헤더의 입력과 아웃풋, 인풋하고 아웃풋 개수를 먼저 좀 정의를 할 텐데, 우리가 입력은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입력을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4비트짜리 지금 덧셈 바이너리 애더를 만들 거고, 그리고 이게 입력이 3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예, 사실은 뭐 그 덧셈기 전체로 보면 입력이 그 2개인데, 뭐 어쨌건 지금 봅시다. 그러니까 4비트짜리 입력이 3개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웃풋도 출력이 지금 4비트짜리가 2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아니고, 이거라기보다는 4비트짜리 그 인풋이 2개죠. 2개입니다. 인풋이 2개고, 1비트짜리 인풋이 이제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사실은 그 4비트짜리 출력 하나하고 1비트짜리 출력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애더의 측면에서는 그냥 5비트짜리 아웃풋이 1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전체 애더로 보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책에 처음에 정의가 된 이유는 인풋이 있고 또 캐리가 있기 때문에, 캐리 인풋이 있는데 각 자리에서의 캐리 인풋을 그냥 인풋이라고 정의를 같이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너무 이것에 이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력이 있을 거고, 각 자리에 대해서 따져보면 입력이 있고, 그리고 캐리 인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썸이 있고 캐리 아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캐리 아웃은 앞자리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풀헤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게 다 풀헤더다. 풀헤더의 동작이다. 그러니까 요게 풀헤더, 요게 풀헤더, 요게 풀헤더, 요게 풀헤더인데요. 그러면 4개의 풀헤더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4개의 풀헤더를 가지고 4비트 바이너리 애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게 캐리 인풋은 이제 뒷단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자리에서는 그 넘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0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이 3비트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썸과 캐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캐리가 지금 요 다음 단에서의 캐리 인풋이 됩니다. 요게 요겁니다. 그리고 또 계산을 해서 요 3비트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썸이 나왔고 캐리가 나왔는데 요 캐리가 요 다음 그 자리에서의 캐리 인풋이 되고요. 여기서 또 더했을 때 썸과 캐리가 나오고 요 캐리가 다시 다음 자리에 캐리 인풋이 됩니다. 이 캐리 아웃이 캐리 인풋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계산을 해보면 1011 더하기 0011이 되는데 11이니까 0이고 1이 올라갔고요. 111 더하면 1이고 1이 올라가고 001 더해져서 1이고 0이 올라갔고 여기서 1이고 0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돼서 4비트 더하기 4비트는 5비트가 나와야 됩니다. 5비트 더하기 5비트는 6비트고 10비트 더하기 10비트는 11비트입니다. 그래서 4비트 더하기 4비트 덧셈은 5비트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가진 정보를 소실하지 않는 범위의 그 최소 비트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4비트 더하기 4비트짜리를 해가지고 6비트를 만들었다 라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5비트에만 들어가 있겠죠. 앞에 한 자리는 뭐 그냥 아무 그 부호를 확장해서 데이터를 넣어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로하고 이 회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4비트 더하기 4비트고 그러면 5비트가 나오는데 이 회로는 입력이 6비트다 라고 하면 이것을 6비트로 만들어서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비트 수는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되는 게 정보가 들어있는 비트가 최소 비트가 얼마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이너리 애더를 설계하는 방법은 우리가 4비트 더하기 4비트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 설계하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4비트 더하기 4비트니까 이제 8비트짜리 7, 6, 5, 4, 3, 2, 1, 0짜리에 이제 8비트니까 256개의 이 그 인풋 컨비네이션을 갖는 truth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고 썸이 이제 썸 3, 썸 2, 썸 1, 썸 0하고 캐리 마지막 발생한 캐리까지 해서 5비트에 대한 이 쭉 작성을 하고 이제 이것을 카르노 맵을 이용을 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로직 이퀘이션이 나올 겁니다. 바이너리 애더에 대한. 근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이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굿입니다. 굿.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HDL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4비트 더하기 4비트 덧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거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여기 다시 써볼게요. 입력이 7, 6, 5, 4, 3, 2, 1, 0이고 이제 캐리가 있고 썸 3, 썸 2, 썸 1, 썸 0가 있으면 처음에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10, 0000, 0011, 0000, 0100 이거 엄청 내려갈 텐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truth 테이블을 작성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0 더하기 0이니까 0000이고 캐리는 없을 거고요.
0 더하기 1이니까 0, 0, 0, 1이겠죠. 그리고 캐리 없습니다. 0 더하기 2니까 0, 0, 0, 1, 0이 될 거고 뭐 뻔하죠. 이제 그냥 써보면 이렇게 0 더하기 4니까 답은 이 S는 4가 되고 썸은 캐리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뒤에 가서 뭐 0, 0, 0, 0, 0, 1, 1 0, 1, 1,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0, 0, 1, 1하고 0, 1, 1 더해서 0, 1 올라가면 1이고 1 올라가면 0이고 1 올라가면 이제 1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답이 1, 0, 1, 0이고 캐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을 쭉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덧셈을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이미 HDL에서 덧셈이라는 이 연산자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덧셈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HDL에서 좋은 덧셈기가 알아서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덧셈기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그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브러리가 이미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특별한 덧셈기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truth table을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truth table을 그대로 HDL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컴파일 과정에서 자동으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돼서 로직 서킷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방식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요. 이 방식으로는 할 수 있죠. 시간이 좀 들 뿐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truth table을 만들고 불 펑션을 그 K맵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사실 여기서는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덧셈이라는 게 어떤 동작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덧셈이라는 것이 어떤 동작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방법을 씁니다. 덧셈의 동작은 각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4비트가 들어왔습니다. A 3, 2, 1, 0 하고 B 3, 2, 1, 0 이렇게 4비트 더하기 4비트를 하면 제일 먼저 여기는 보통 이제 0을 집어넣을 거고요. 첫 자리니까 여기가 이제 넘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썸이 계산이 되고 캐리를 발생시키면 이제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썸을 발생을 하고 또 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요렇게 더해서 또 썸을 만들어내고 캐리를 발생을 시키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세 개를 풀에더해서 더해서 썸을 만들어내고 최종 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4비트 더하기 4비트를 하게 되면 여기 최종 5비트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이것보다는 옵티마이즈된 미니마이즈된 형태는 아닐 거예요. 게이트 수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확장성 있는 덧셈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5비트짜리 덧셈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5비트짜리를 만들고 싶으면 하나 풀헤더를 앞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캐리를 이렇게 받고 여기서 썸을 만들어내고 캐리를 또 여기서 이렇게 캐리 5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캐리 4가 될 거고 이렇게 입력이 A4, B4 해서 5비트 더하기 5비트 하면 총 6비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이 방식을 하면 우리가 10비트건 30비트건 100비트건 200비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의 바이너리 애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리플 캐리 애더라고 해요. RCA 방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캐리가 리플한다. 캐리가 우리가 이 덧셈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웨이트가 낮은 이 자릿수에서 캐리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 자리에 계산이 가능하고요. 또 캐리가 발생이 되면 다음 자리 계산이 가능하고 또 캐리가 만들어지면 다음 자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입력 데이터는 동시에 들어왔는데 계산은
이 아래부터 시작이 되고 이 계산이 다 될 때까지 이 앞쪽에 있는 계산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에 데이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들은 기다려야 돼요. 캐리가 넘어올 때까지.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리플 캐리 에더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비트 수가 작을 때는 이 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8비트 이상이 되면 입력이 8비트가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시간이 회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이제 원인이 될 만큼 충분한 지연 시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비트 이상인 경우에 RCA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캐리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정보가 이미 들어왔는데 그 정보를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내가 그냥 뭔가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하드웨어는 들어왔으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구조를 갖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구조 그리고 이 구조를 운용하는 방법 메커니즘이 굉장히 그 효율적이고 쉬는 시간이 없는 모든 하드웨어가 쉬는 시간이 없는 그러한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낮아요. 데이터는 같이 들어왔는데 여기 계산될 동안 여기들은 다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 사용률이라는 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캐리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캐리 제너레이션에 대한 정의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캐리 룩 어헤드라는 동작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캐리 룩 어헤드 애더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속도를 향상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그 또 다양한 덧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이 뭐냐면 이런 회로를 만들 때 있어서 하드웨어 관련된 이런 디지털 로직을 만들 때 기본적인 철학은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뭐라도 해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해놔라. 놀지 말고 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입력들이 다 같이 들어왔는데 얘 지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얘가 멍청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놔라 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 그런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이고요. 큰 철학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추세냐면요. 이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요즘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어떤 알고리즘들 신호 처리 기술들 여러분들 지금 생활 속에 들어있는 많은 연산 방법들이 공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연산 방법들이 뭐냐면 입력이 들어오면 네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동작을 미리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결과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라라는 게 요즘의 추세예요. 왜 이게 가능해졌냐고 하면 옛날에는 컴퓨팅 파워가 낮았고 하드웨어가 비싸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도 좋지 않았고 해서 가능하면은 최적화된 어떤 하나의 하드웨어, 하나의 동작, 하나의 솔루션만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컴퓨팅 자원은 엄청나고 하드웨어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요. 소프트웨어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만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면 성능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최고의 성능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성능이냐면 미리 할 수 있는 답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능한 입력에 대한 예측을 해서 미리 답을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답, 그 상황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답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요즘에는 많은 문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빠르겠죠. 덧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RCA가 있고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CLA가 있고요. 뭐 그런 다음에 CSA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그 캐리 루거 에더고요. 이거는 이제 컨디셔널 썸 에더고 그 밖에 덧셈기가 많은데 이제 요런 게 그런 이제 건데 요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해놔라라는 거고요. 얘는 결과를
일단 다 만들어 놔라. 그 중에서 선택해서 쓸게 라는 겁니다. 예. 자, 그 전에 우리가 그 여기 지금 EDA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코드가 있으니까 이 코드를 먼저 보고 나서 이 CL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모델 심으로 하면 편하긴 한데요. 지금 이 컴퓨터에 여기 지금 그 온라인 강의 촬영용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델 심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이제 편의상 EDA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모델 심을 사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또 불편해요. 쓰다 보면. 자, 여기 있는 이제 코드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은 이 풀헤더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 y, g를 더해서 이렇게 그 썸과 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코드를 짰었고요. 이거를 그 예를 들어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 썸이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x 익스클루시브 o와 아이고 키보드가 좀 안 좋아가지고 y 익스클루시브 o와 g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 c는 x and y o와 y and g o와 g and x 아이고 x와 같이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주석 처리를 하고 해도 똑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거 이제 풀헤더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 풀헤더를 설계를 했으니까 풀헤더를 연결을 해서 바이너리 헤더를 만드는데 그 코드가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고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스트럭처 레벨 디자인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설계해 놓은 이 풀헤더 2라는 거, 이 회로를, 이 모듈을 인스턴시에이션을 합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헤더 0, 1, 2, 3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이렇게 애더가 있는데 이게 A, B, S, C다. 근데 입력이 요게 4비트라는 뜻입니다. 4비트. 3210 해서 4비트라는 뜻이고요. 입력이 4비트고 A하고 B가 입력이고 출력은 와이어 이거 안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툴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출력 와이어 해서 4비트 S는 4비트고 그리고 아웃풋 캐리 아웃 발생하는 거 1비트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로 C0, 1, 2, 3 이거 이제 우리가 그 풀헤더 지금 그림 4-9에서요 4비트짜리 풀헤더를 그 풀헤더를 연결해서 4비트짜리 바이너리 애더를 만들었을 때 그 풀헤더와 풀헤더 사이에 캐리를 전달해주는 그 요렇게 4비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 캐리는 0이니까 그냥 요렇게 0으로 그냥 바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더 풀헤더가 위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순서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집어넣어요. 일단은 각 풀헤더에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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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는 이렇게 0, 1, 2, 3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입력 나머지 입력 이 Z가 이제 캐리니까요. 캐리가 C0, 1, 2, 3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캐리 발생한 게 다음 단의 캐리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캐리 2는 다음 단의 캐리 2, 캐리 3은 다음 단의 캐리 3으로 들어가고 최종 캐리는 C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웃풋 포트죠. 여기 정의되어 있는. 그리고 각 자리에서 이제 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었는데요. 여러분들 런해서 각자 한번 그 결과가 올바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캐리가 이렇게 캐리 자리를 내려가지고 같이 볼 거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내려서 볼 수 있습니다. 썸과 캐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썸과 캐리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는데 이게 내가 보는 게 좀 불편하다. 나는 5비트짜리를 하나로 합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합쳐도 됩니다. 합쳐도 됩니다. 합쳐서 보면 한번 같이 S 아웃이라고 제가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5비트짜리를 정의를 하고요. 아이고, 키보드가 이게 좀 이상한 거라 가지고요. 이 컴퓨터에 있는 게 이것들은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S C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S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요. S 아웃은 C와 S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바뀌었으니까 테스트 벤치 쪽도 바뀌어야 되겠죠. 요게 S가 아니고 이제는 4비트가 아니고 5비트짜리 S 아웃이 되고 이제 C는 없으니까 C는 주석 처리해서 없애고요. 요거를 그냥 S 아웃으로 또 바꾸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C와 S가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쳤고요. 조금 보기 편하게 레딕스를 이번에 한번 바이너리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면 S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5비트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요 결과를 보면 요게 0 더하기 이게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좀 보기 편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진수로 보니까 더 헷갈리네요. 잠깐만 앞에서 좀 봅시다. 그 숫자 좀 작은 걸로 크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뭐 0 더하기 뭐 요 값은 요대로 나오고요. 이제 1 더하기 0, 1, 2, 3, 4 이렇게 증가가 되면 보면 요렇게 1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1111 더하기 이 부분에서 1111 더하기 1 하면은 1000 해서 이렇게 5비트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각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뭘 수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썸하고 캐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원래 여기 저처럼 4비트하고 1비트짜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 결과 관찰하는데 헷갈린다라고 해서 5비트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5비트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은 손댄 게 없고요.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 나온 결과를 요렇게 컨캐트네이션을 그냥 했습니다. SC하고 S를 이제 원래 외부 포트였던 것을 내부 와이어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여기 C하고 S를 한 비트하고 4비트짜리를 붙여서 5비트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그냥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 선만 이렇게 가닥만 조정을 해준 겁니다. 요게 조정이 되면 당연히 테스트 벤치에서 이제 이 출력을 찍어보는 오실로스코프에 해당하는 요 와이어를 당연히 비트를 하나 늘려줘야 되고, 요거는 사실 Sout라고 안 바꿔도 되는데 그냥 바꿨습니다. 그냥 S라고 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SS라고 비트만 바꿔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 문을 해서 덤프를 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덤프한 다음에 그 덤프한 거를 읽어서 지금 방금처럼 웨이브 그 창에서 보여줬고요. 요 이제 이니셜 문을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4비트 더하기 4비트니까 가능한 모든 입력 조합이 되게 많죠. 4비트, 그러니까 그 16 곱하기 16개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여기다가 이니셜 문 해가지고 뭐 쓰기가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포문을 썼습니다. 이 C에서 포문하고 똑같습니다. for i는 0부터 15까지 1씩 증가시키고, 그리고 i가에 대해서 이제 다중 포문을 써서 j가 0에서 15까지 또 1씩 증가시켰습니다. 뭐 좀 띄엄띄엄 보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2, 3, 4 이렇게. 그리고 100이라는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A는 I, B는 J로 해서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A하고 B에다가 100단이라는 시간 그 단위로 이렇게 이 회로에 풀헤더가 아니고 이 바이너리 애더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이라는 시간, 이게 다 이터레이션이 돌고 나면 100이라는 시간 이후에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무한 반복시키고 싶으면 이니셜을 쓰지 않고 이제 always를 쓰면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니셜 문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딱 한 번 동작하고 끝나는 겁니다. 요거를 무한 반복시키고 싶으면 always라는 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 굉장히 편해요. 여러 개 썼던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몇 줄로. 이게 뭐 그 입력 비트가 많아도 이것만 그냥 늘려버리면 상관없어요. 요것만 늘려버리면 되겠죠. 요 숫자만 늘려버리면 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세련되게 작성을 하려면 요 숫자를 파라미터로 해서 위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그 파라미터만 수정을 해주면 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이제 세련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C 할 때도 그랬죠. C로 짤 때도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어떤 값들, 넣어주는 값들을 위에 이제 샵 디파인에서 전처리기 지시자나 혹은 뭐 컨스턴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위에다가 딱 정의해놓고 아래에 있는 그 코드는 안 건들고 위에 있는 그런 전처리기나 그런 컨스턴트 값만 딱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바이너리 애더에 대한 이제 HDL 코드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잠깐 쉬었다가 캐리 프로파게이션 다음 이제 내용이 캐리 프로파게이션부터인데요.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